네, 최혜성님, 자사주 매입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랑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인 효과는 말 그대로 주식수를 줄이니까 일종의 디플레이션이죠. 주식에 대해서. 기업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수를 늘리면은 주식 하나당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야. 반면 기업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수를 줄이면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기업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 돈이 어디서 공짜로 나와서 하는 거 아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였으면 재투자를 해야 될 유보 현금이나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애플처럼 빚을 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들거나 빚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좀 하락한 거죠. 그렇게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주식수를 줄인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그거는 그 기업이 놓여있는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투심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자사주 매입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가팩토리를 한 2개 더 지을 때 정도까지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보다 그 1% 자사주 매입해봐야 큰 의미 없어요. 그걸로 오히려 기가팩토리 짓고 재투자하는 게 더 낫다. 자사주 매입은 기본적으로 거위의 알을 손을 집어넣어서 빼먹는 행위입니다. 미리. 네, 드드님, 이번 북미 와이드 릴리즈로 북미분 이연 매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이건 일단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테슬라는 지금 FSD 판매한 금액을 전부 매출로 잡지 않죠. 한 절반 정도는 이연 매출이라고 해서 부채 항목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FSD가 아직 고객에게 완전한 풀셀프 드라이빙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매출로 잡아두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FSD 수준이 높아지는 거에 맞춰서 점점 이연 매출에서 실제 이번 분기 수익으로 매출로 잡아요. 그러면 이번에 FSD가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인 FSD가 와이드 릴리즈를 하게 되면 이연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다만 어느 정도 잡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회사의 재무 담당이랑 CEO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렇게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미리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호피폴라오님, 테슬라는 스윙 투자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에 따른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성장주는 스윙 투자, 그러니까 스윙 투자는 일종의 단기성 또는 중단기성 자산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고성장주일수록 오히려 저는 스윙 투자나 또는 단타 트레이딩 같은 중단기적인 시야로 접근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또는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실행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나 뭐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자산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를 한 이후에 현재 가격이 그거보다 낮다면 그냥 보유를 하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훨씬 쉬워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완벽한 원칙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물론 그거는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가 모든 투자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잉여 구매력은 모두 장기성 자산, 그러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쉬우니까. 범성님, 테슬라를 앞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앞으로 몇 년 계획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2026년까지밖에 밸류에이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2024년이나 5년이 되면은 밸류에이싱을 다시 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이 낮으면 보유를 하는 거고 2023년이나 4년 정도 됐을 때 2027년이나 8년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때 강세장이 오거나 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잠재적인 미래 가치를 초월을 하면은 당연히 그에 맞춰서 비중을 줄여야겠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은 일단 블로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쓸 거고요. 왜냐면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라방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공유를 드릴 겁니다. 동찍나님, 철이 형님 가치 투자자 중 매매 스타일이 닮거나 롤모델은 누구신가요? 롤모델은 명확합니다.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안 좋다고 하는 것만 사고 워런 버핏이 좋다고 하는 거는 안 사지만, 그거는 그분이 바라보는 좋은 자산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투자 원칙은 저의 롤모델은 워런 버핏입니다. 롤모델이 조차도 그분이 생각하는 좋은 자산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은 다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자산을 맹목적으로 좋아했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 어떻게 보면 확장되면서 점진적으로 나만의 좋은 자산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셨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셔야 되고, 철형이 안 좋다고 하는 자산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미래가치 평가와 그 미래가치 평가한 것에 대한 현재가치 환산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투자자들이 크게 갈리는 거죠. 고든 존슨이는 테슬라가 뭐 18달러인가요? 19달러인가요? 라고 하는 거고, 누구는 300달러라고 하는 거고, 그 차이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미래가치를 어떻게 보고 그걸 현재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평가 기준을 내리는 방법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공부인 거죠. 네, 아지랑이님, 자율주행 경쟁성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자율주행 경쟁성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오히려 테크 관련된 유튜버들을 보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밸류에이션에 자율주행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현재 그 차량 비즈니스에서 포함된 정도로만 밸류에이싱을 했고 추가적인 밸류에이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네, 스기승님, 61세인데 67세부터 팔아서 조금씩 팔아서 쓸 거다. 그러면 뭐 작년에 사셨다고 하면은 7년 정도를 그 타임라인으로 시간 지평으로 가져가신 건데, 자기 시간 지평을 그렇게 명확하게 정하고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사신 거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나만의 시간 지평을 분명하게 정해라. 이 구매력을 몇 년짜리를 쓸 거냐. 그리고 이 자산은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자산인가. 그래서 나의 구매력의 시간 지평과 자산의 시간 지평을 일치시키면서 매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무슨 테슬라 올인, 비트코인 올인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